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을 다루게 될 헌법재판소가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역사적인 심판의 주심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정해졌는데요. 잠시 후에는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의 이인재 의원과 그리고 삭발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도 잔뜩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수험생들에게는 신나는 K-팝이 스트레스와 긴장 해소의 최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유튜브 뮤직 어워드 올해 뮤직비디오 상을 받은 소녀시대 티파니 씨 오늘 귀국했는데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외에 정부에는 자구책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타당합니까?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전기요금 인상 타당합니까?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내주신 문자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YTN 라디오 앱이죠. YES,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이 문제가 아주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소속 의원 전원이 삭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80년대 보던 장면들이 현 정부 들어서 참 많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과 당직자들은요.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주의 수호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석기 의원을 제외한 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삭발을 하면서 정부의 조치를 규탄했는데요. 앞으로 총력투쟁으로 나가겠다 이런 결의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들은 오늘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서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시작했고요. 오늘 오후 7시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도 정당 해산 청구에 일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쪽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비난 여론도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죠.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결성에는 반대했지만 진보당 강령은 해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의 권능을 침해하는 해산 청구에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죠. 통진당에 상당히 유감을 갖고 있는 노회찬 의원도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했습니다. 선거 이외의 과정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사실 쿠데타가 아니면 독재 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례대표 부정 경선이나 최루탄 투척 등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도 차떼기 사건 때 해산했어야 된다라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면서 아주 융단 폭격을 퍼붓는 그런 성명을 내놨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네요. 네네. 네. 자, 바로 이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권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주심 재판관이 정해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박한절
박한철 헌재 소장하고요. 재판관 8명이 모두 모여서 티타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안이 워낙 민감하고 또 중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통상적인 방법대로 전자추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됐고요. 박한철 소장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추첨을 통해서 오후 2시에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기간을 거의 다 채운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다 마찬가지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에 검찰로 한번 가보죠.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1시 50분경 변호인과 함께요.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받은 지 4일 만입니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하게 지켰고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 비밀 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또 그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은 없느냐라고 따지는 격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 출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로는 끝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비난 수위가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김한길 대표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금 마차를 타고 영국 여왕의 오찬에 참석하는데 작년 대선 TV토론을 함께했던 한 명은 검찰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한 명은 정당 해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승자와 패자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가 믿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망신주기 흠집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가 대화록을 선전전에 활용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반발 만만치 않고 또 예상은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최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전국 공무원 노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공로가 대선 개입에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전공로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공로라고 부르는데요. 전공로 지도부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한 건데요. 이번 대선계 물타기 시도는 지난 8월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사기를 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후보 측과의 협약서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요. 윤석문 정책실장은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도 의사를 타진했지만 검토한다고만 한 후에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고요. 당시 선관위로부터 정책 질의나 협약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 이를 게시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 자유청년연합 등 일부 보수 단체가요. 지난해 대선 당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후보 지지글을 문제 삼아서요. 지난달 29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정확히 이틀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 행위에 엄정 대처를 지시했고요. 이어 지난 4일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요. 최경환 원내대표 발언이 나온 바로 그 당일날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는데요. 바로 이런 정황 때문에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순방을 간 사이에 문재인 의원 소환, 통진당 해산 청구, 전공로 수색까지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 검찰, 법조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네. 그런가 우리나라 삶의 질이 아주 OECD 개발국가 중에서 최하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런 그 결과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OECD가 발간한 2013년 3보고서입니다. 자신의 현재 삶이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나라는 6.0으로 일본과 같이 평균 이하로 나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지감 조사, 그러니까 친구나 친척한테 의지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77%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 터키 딱 두 나라뿐이었다고 합니다. 네. 정치권이 좀 조용하면 삶의 질이 올라갈까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헌재 창설 이후에 첫 번째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매우 뜨겁습니다. 오늘 통합진보당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면서 삭발식을 갖기도 했는데요. 판사 출신이기도 한 새누리당의 이인재 의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이 요즘처럼 더 뜨거운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사 청구 정부가 이제 하는 거.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헌정사상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이게 굉장히 아마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이 어리둥절해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 파문이 아마 굉장히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저도 그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석기 의원 지난번에 그 아론가요? 네, 그렇죠. 파문이 일어나고 이제 구속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 통진당이 또 그 이석기 의원 행동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네. 이렇게 우리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움직여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오히려 반대로 쭉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에 대한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예.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 검토해가지고 예. 청구를 했는데 이제 헌재 결정을 네. 조용한 가운데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헌재 결정을 지켜보는 거. 정부의 예.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정부는 그동안 이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네. 이 통진당의 강령이라든지 정강정책 또 이제 주요한 그 지도자들의 그 행동이라든지 이석기 의원 같은 그런 네네. 행동이라든지 발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네. 우리 헌법 가치하고 충돌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예. 우리 헌법 가치하고 충돌하는 정당을 국가가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보호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재 판단을 이제 청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의원께서도 이 정부의 청구 이 자체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로서는 꼭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법률가아니십니까? 판사 출신이기도 하시고요. 이제 법을 제가 전공은 했습니다만은 네. 그만 이제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예. 그래도 예. 법적인 아니십니까? 예, 정치인 하시면요. 예. 자, 일부에서는요, 또 이 정치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푸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은, 네. 이제 정치적 판단입니다. 이 헌법 가치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고, 지금 이석기 의원 형사 재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헌법 그렇군요. 가치에 네. 충돌하는가 하지 않는가. 네. 그 통진당의 강령이라든지 네. 일부 지도자들의 행동이 말이죠. 네. 이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네. 법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럼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이꼬르 종북 정당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이다. 이런 해석을 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도식화 그걸 구체적인 행동이라든지 구체적인 강령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잘못이죠. 그런데 지금 통합진보당을 종북정당, 위헌정당 이런 도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한 거는 이 보수 우파나 뭐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예. 뭐 함께 같은 지붕 아래 있던 진보 세력 안에서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 현재 남아있는 이분들이 예. 이제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런 세력이다. 그분들이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지 네. 다른 데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은 지금 옳지 않은 지적입니다. 네. 예. 저희가 청취자분께 미리 좀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요. 청취자분 예. 9275님의 의견 겸 질문입니다. 예. 통합진보당이 왜 갑자기 해산 위기에 놓여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분명한 해체 이유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겸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 있는 국가고요. 예. 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네. 또 시장주의 경제 체제, 예.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헌법의 기본 골격입니다. 국가의 예. 정통성,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정체성. 네. 이거하고 이제 통합진보당이 내세우는 그 강령, 뭐 지금 문제가 된 게 이제 대한민국은 뭐 노동자가 주인이 되고 또 이제 민중이 주인이 되는 뭐 이런 정부나 또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강령하고요. 예. 또 이제 주한 미군 철수라든지 뭐 한미 동맹을 완전히 부정하는 예. 이런 강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석기 의원처럼 중요한 직책에 있는 당의 간부들이 구체적으로 반국가적인 이런 행동을 하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예. 그것이 우리 헌법의 가치하고 충돌한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제 서독에서도 과거에 이제 2개 정당을 예.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 강제 해산시킨 경우가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이제 국민들께서 좀 당황하시기도 하겠지만은 네. 이거는 이제 아주 매우 질서 있게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헌재의 예. 결정.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좀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통합진보당의 당원분들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이쪽에서의 이제 그 지적, 뭐 반론이라고 할까요? 나오는 것을 보면 예.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이제 일반 국민인데 만약에 이렇게 통합진보당이 위원정당이라면 대다수 당원이 모두 종북 세력이냐 또 설사 예. 종북 당원이 일부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런 반론 이런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당원들의 그 정치적 성향을 일일이 판단해가지고 위원 정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당의 강령이라든지 주요 정강 정책이 네. 헌법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유일한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 있는 국가다. 예. 또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시장주의 경제 체제 이렇게 운영되는 나라다. 이게 이제 헌법의 기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에 안 맞지 않는다든지 네. 또는 이제 거기에 위협이 된다든지 또 정당의 주요 간부들의 그 행동이 예. 그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든지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예. 위헌 정당이냐 아니냐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뭐 당원들 뭐 통진당 당원들이 뭐 다 그렇게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하는 정치 성향 가진 분들이 아닌데 그렇게 뭐 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위원 정당에 대한 예. 해산 심판 청구를 촉발시키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는 이석기 의원 사태. 예. 이석기 의원 사건의 경우 이제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본 다음에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이제 형사 재판하고 네. 헌법 재판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형사 재판은 순수한 법적인 이제 판단입니다. 형사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런데 이제 이 헌법 재판은
상당히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예. 가치에 대한 판단을 이제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물론 뭐 이제 이석기 의원 재판 결과도 중요한 전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참고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는 뭐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여러 가지 증거법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절차적인 것도 다 따져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진당의 강령이라든지 정강정책 또 그 간부들의 주요한 그 행동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예. 대한민국 그 헌법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요. 예. 뭐 꼭 그 형사재판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예, 자꾸 그 다른 시각의 의견을 이제 질문을 예. 하나 더 드리는데요. 좋습니다. 예. 이 같은 정부의 정당 예산 심사 청구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다. 또 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런 지적들도 야권을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이제 우리 헌법 아래 모든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뽑고 대통령이 일하고 있고요. 예. 헌법에 국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국회 이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예. 또 정당도 헌법에서 보호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게 활동하고 국민들 세금을 거기 지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가치하고 충돌되는 예. 그런 정당 이거를 이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뭐 과거에 이제 진보 정당도 있었고 왜 예. 통합 진보당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만 문제 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예.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석기 의원 그 이제 말하자면 종북적인 그 행동이 불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할 때 더 네. 이상 우리 헌법이 테두리 안에서 용인을 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 있는 이런 헌법 가치하고 위배되는 정당에 더 이상 국민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위헌 정당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번에 청구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네. 앞서 간단히 독일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예. 그 사례를 조금만 더 덧붙여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서독 시절이죠. 통일되기 전 독일. 네. 서독에서 서독도 우리 헌법하고 뭐 이제 그 가치 체계가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나치 부활을 추구하던 사회주의 제국당이 등장했어요. 50년대 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공산당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정당을 서독 정부가 위헌 심판 청구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강제 해산시킨 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독일이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정당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느냐 배경을 보면은 예. 그 1차 대전 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바이마르 공화국이 인류 네. 역사에서 가장 민주적인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는 아주 광범위하게 그냥 뭐 정치적 자유를 너무 넓게 인정을 해가지고 예. 그 바이마르 공화국 안에서 나치 정당이 성장한 거예요. 집권까지 하고. 예. 또 공산당도 활발하게 성장했고요. 예. 그런데 바이마르 공화국을 허무른 게 바로 그 헌법 아래서 성장한 나치 정당입니다. 나치 예. 정당이 그 정권을 잡고 뭐 의사당에 불지르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허물고 총통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고 예. 2차 세계대전까지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마르의 그 민주주의 공화국을 외부 세력이 와서 허무른 것이 아니고 예. 내부에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공화국 다 좋은데 자유 예. 다 좋은데 이걸 부정하는 세력의 자유는 인정할 수 없다. 네. 이래가지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름 아래 이제 그렇게 정당 해산을 시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예. 이게 너무 뭐 많이 흔들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뭐 지난번에 그런
이석기 의원 사건, 내란 음모 사건 같은 게 터져 나오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우리가 방어해야 되겠다. 예. 이런 판단 아래 정부가 이제 청구한 거고요. 예. 또 국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 뭐 예. 진행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마무리 질문은 이걸로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이 의원님께서도 대통령 후보셨지 않습니까? 예. 오늘 문재인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예.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뭡니까 대통령 대화록 네. 대화록 실종과 관련된 문제인데 문재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고 예. 그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모든 제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예. 그 위치에서 알고 있는 것을 아마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나가서 그 진실을 밝혀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 야권에서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치적으로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 예. 특히 남북 정상 대화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단 시대 정말 우리 제일 중요한 국가 문서 중에 제일 중요한 특급 문서인데 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보관이 돼야 되는지 법에 다 정해져 있는데 예.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실체를 밝혀가지고 예.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예. 문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진상을 밝히는데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던 분이니까 예. 당연히 나가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인재 의원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전기요금 인상 타당합니까?인데요. 4505님은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가정용은 말고 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의 80% 이상을 기업들이 사용하는데 일부 발전소를 운영하는 대기업은 싸게 쓰고 힘없는 서민들만 비싼 전기요금을 내라니요 하고 땡땡땡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스마트폰 예스죠. YES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 르몬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라운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가스비 잡는 신구 이순재입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 4주만 살아봐. 여기도 가스 때
가슴이 엄청 걱정해. 그까짓까 그 까미를 잡아.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서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사 청구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이인재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트위터를 보니까 삭발 인증샷을 올리셨어요. 예, 사진 올렸습니다. 네, 날씨 춥고 그런데 삭발하셔서 춥지 않습니까? 네, 춥네요. 저도 삭발이 처음이라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도 춥습니다. 아, 네. 왜 하셨습니까? 어제 국무회의 발표를 듣고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텐데 네. 설마 했던 부분이죠.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통합진보당을 지켜야 하는 의원의 한 사람이자 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 이런 생각이었고요. 예. 그래서 무기한 단식 농성과 삭발 이렇게 의원단 전원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설마 그렇진 않겠지라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관련돼서 정부가 청구할 것이라는 보도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건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했던 것은 맞지만 네. 지금 정부가 이미 지난 대선 시기부터 불법적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아주 총체적인 조직적인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 개입과 나아가서 부정선거 논란까지 심각하게 빚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난 2달 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것을 국정원이 터뜨린 이런 상황에서 예.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를 포기했다, 유신시대로 회귀했다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고 예. 지금 수개월째 촛불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 사상에도 유례가 없지만 전 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하게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생각했고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새누리당의 이은재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이 진보라는 이름 안에 많이 성장해왔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정당 해산 심사 청구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누리당은 정반대네요. 지금 이은재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헌법 가치의 어떤 부분을 훼손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네. 이 얘기는 진보라고 하는 이 가치, 진보 세력의 활동 전체에 대한 어떤 영상을 흐리게 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인재 의원께서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먼저인 것 같고 네. 새누리당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네. 새누리당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정당인지 네. 무엇보다도 헌법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흔들어 왔었던 새누리당의 지난 역사를 생각하면 예. 최근에 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맨 앞장에서 주장했었던 새누리당의
이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위는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인재 의원께서는 앞서 통진당의 강령을 이제 거론하시면서 노동조합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또 이석기 의원처럼 당 간부들의 그런 구체적인 반국가 행위를 종합하는 것이 우리 헌법 가치와 충돌하는 그런 정당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덧붙이셨는데요. 네. 강령 문제들은 이제 많이 좀 거론하셨는데. 노동자, 농민, 소시민, 양심적인 기업가들의 권익을 도모한다. 이런 표현이 51년 자유당의 강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해야 된다고 강령에서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령에 담는 것은 진보정당으로서 매우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비단 진보정당뿐만이 아니라도 한국 사회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들, 민중의 삶을 함께 보살피고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며 특히 새누리당이 늘 선거 때만 되면 시장통을 누비면서 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논리를 펼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희가 지금까지 펼쳐왔었던 활동들, 지난 14년 동안의 활동들을 이인재 의원께서도 다 보셨을 텐데 예. 이제 와서 강령을 문제 삼는 것은 너무나 늦은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부정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한다고 종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요. 예.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역시도 10년이 넘은 이야기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2년 그 미선유 순위 여중생들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서 압살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었고요. 또 그맘때쯤으로 해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예. 주한미군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었다면 그때 이미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예.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당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2004년에 여의도 광장에 1000명이 넘는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여러 민주시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한 달 넘게 단식 농성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활동들이 지난 10여 년 시간 동안 쭉 있었는데 예.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참 누가 봐도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도 그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정당을 해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초법적 발상은 용납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도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다른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네, 이미 2달여 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사건이 국정원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도 함께 공격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도 이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정원에 의한 이 조작극이자 네. 그리고 정치적인 희생양을 진보당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상황이 아주 극단적인 이 경제에 이른 것이 진보당의 해산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에서의 불법 선거 개입과 관련한 네.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가 필요하고 최근 국정감사 시기에도 야당으로부터 많은 폭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가장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정권 그 이전 박정희 유신 시대 때부터 시작해 왔었던 공안 정국을 형성하는 것, 진보적인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이건 명백하게 진보적인 목소리를 죽이는 것이자 민주 세력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봅니다. 네.
법무부가 의원직에 대한 상실 가처분 신청도 같이 제출했죠? 예. 이건 같은 맥락이라고 보세요? 그 정당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의원에 대해서 역시 이것을 선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선택 내지는 법의 판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무회의에서 예. 법무부가 국회의원의 자격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것이 너무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 공직자에 대해서 자격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이것은 진보당의 모든 활동들을 다 묶어 모두 다 중단시키려고 하는 정당 탄압의 일환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의원님을 포함해서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서 자격 심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예, 이 얘기는 참 국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1년이 훌쩍 넘었죠. 제가 이렇게 인터뷰 때마다 질문을 받고 네. 수백 번, 수천 번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이미 사실상 국회 안에서 자격심사 문제는 네. 지난해에 검찰에서 이 통합진보당의 이 당내 비례경선 사건과 관련해서 저와 이석기 의원을 기소조차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국회에선 이미 그렇게 일정하게 결론이 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계속 이 얘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협을 하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실체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실체가 없는 내용이다. 저희가 뉴스 정면 승부 어제 의견 문자 받는 것에서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취자분 의견을 받았는데 약 8대2 정도로 물론 이게 완벽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이제 보내주신 분의 문자 자체만을 보니까 정부의 결정이 타당하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한 분 좀 소개하면서 질문 의견 드리겠습니다. 8704님인데요. 우리의 안보 상황에선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당연히 해산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합진보당과 북한과의 연계성,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야권 쪽 특히 민주당에서 다소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여론 탓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이거 뭐라고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는 것이고요. 네. 또 그 반대 생각을 가지신 분들 중에 또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헌법에서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담보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예. 그래서 진보당의 이 활동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예. 지지하는 분들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정당으로서 활동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정당 해산의 이유가 된다는 것 또는 의원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이유가 된다는 것 이것은 헌법을 초월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친다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당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북한과의 연계성 얘기가 나왔는데 예. 법무부 자료에 어디를 봐도 네. 북한과의 연계성이 무엇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북한의 지령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이 황당한 얘기를 어떻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에 내고 이것을 근거로 정당 해산에 제출할 수 있는지 이것이 2013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네. 너무나 놀랬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그야말로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진보 세력들에게 종북 낙인을 찍어서 네. 정치적인 의도를 표하려고 하는 네. 그런 흐름으로밖에 읽히지가 않습니다. 예.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 이런 내용들을 사실로 믿으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알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예. 이런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론 공세에 그렇게 쉽게 수긍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기한 농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헌재 결정이 이제 6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 하십니까? 쓰러질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지 진보당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마치 79년도 긴급조치 이후에 10번째 긴급조치가 도래한 것과 같은 이 상황에서 저희 진보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이 싸우는 것에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을 던져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민주주의 지키는 그 길에 나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의원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의원이었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앞서 진행한 김재현 의원의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의견 문자 주셨는데요. 이 시간 관계상 한 분밖에 지금 소개를 못 해드리겠네요. 6176님인데요.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과 정부는 통일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네요. 한나라당이 아니면은 모든 당이 종북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